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2부분 들어갈 건데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빈칸 넣기고 아무래도 유사 표현들도 많고, 그리고 빈칸을 풀기 위해서 보기에 제시되는 단어들이 또 어휘가 좀 수준이 높아서 고르기 선뜻 어려운 부분이라서 독해 이 부분이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중 문제 볼 거예요. 이제 9월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그래, 독해 이 부분이 이런 유형이 나오고 이런 유형이 나오고 이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 사실상은 이제 실전 문제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구나. 근데 사실 이렇게 공부할 때랑 진짜로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문제만 딱 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가 모르겠다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이 순서를 정확하게 문제 먼저 보고 풀이 순서 체크하고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였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가 됐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실 때도 모의고사 문제집 풀 때 반드시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일단 풀었어. 풀고 나서 답을 체크하면서 내가 이걸 보고 이 순서대로 얘를 소거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지. 근데 이 문제가 알고 봤더니 이런 형태의 문제였어. 유사 표현의 문제거나 아니면 성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 문제거나 아니면 빈칸의 호응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였구나라는 유형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이 세 단계로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적중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일단 오늘의 적중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만 살짝 살펴볼게요. 61번 문제는 지금 지문이 있고요. 빈칸이 3개가 비워져 있습니다. 보통 61에서 65까지 앞에 해당하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수가 좀 적다가 빈칸 수가 적다가 점점 늘어나죠. 3개에서 시작했다가 4개, 5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3개짜리 문제가 있고 시작은 수면의 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보기 보시면 오늘 제가 그 두 문항을 풀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제가 독해 이 부분을 강의를 할 때는 호응 관계를 중점적으로 두었어요.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응 관계가 중요하지만 보기에 이렇게 유사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총으로 시작을 해요. 얘는 흐어가 들어가 있고 지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유사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6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빈칸이 4개가 존재를 하고요. 첫 번째 빈칸에 해당하는 보기들은 단어 뜻이 다 다른데 두 번째는 조금 비슷하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 글자가 똑같고 이제 비슷하죠. 유사 표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냐하면 사실 유사 표현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차피 호응 관계를 해서 맥락으로 문제를 푸셔야 하지만 6급에서 이때까지 6급이 오랜 기간 동안 시험이 출제가 되고 치러지면서 전형적으로 자주 출제되었던 어휘들이 있어요. 61번에도 있고 62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왜냐면 그 문제 나오면 6급을 어느 정도 준비하신 분들은 다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6급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유사 표현이거든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면서 문제 파악을 하고 본격적으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 풀 거예요. 빈칸의 위치랑 짝꿍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빈칸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주어, 수어, 목적어라는 기본 구조 틀에서 어느 부분에 빈칸이 들어가 있고 걔의 짝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보기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요. 빈칸의 앞, 뒤에서 보기랑 접목해서 짝꿍을 찾아야지, 보기 대충 읽고 그 주어진 보기 중에서 좀 다른 거 이렇게 고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수면의 질을 보호하는 얘기는 나오고요. 더 앞에 부분이 비었어요. 왜 중요하냐면 더 앞에 있는 내용이 더 뒤에 있는 내용을 수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운 여름철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 국가가 있는 국가라면, 사계절이 있는 국가라면 더운이 들어가면 뒤에 덥다라는 더운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 중에서 여름철을 골라야지 되는 것처럼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것과 짝꿍이에요. 그럼 혈액이랑 같이 올 수 있는 단어를 골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빈칸은 볼게요. 빈칸이 3개니까요. 자, 이 빈칸이 지금 수어로 추정이 되어 조동사 뒤에 비어 있어요. 그럼 주어, 수어, 목적어가 호응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은 김치를 좋아해요. 그러면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김치를 고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인들은 김치를 즐겨 먹습니다라면 한국인이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김치를 먹는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가 호응을 이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여름철은 덥고 습해서 한국의 여름철을 봤기 때문에 덥고 습하다는 수어를 고를 수가 있는 것처럼 주어, 수어, 목적어를 보셔야 돼요. 대량의 혈액, 그리고 위장에 가서 소화를 도와준대요. 그럼 혈액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골라야겠구나. 뒤에 이제 위장에서 뭘 한다라는 이제 목적어 수어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빈칸은 일라이예요. 분명히 무슨 고정 형식이 있을 거예요. 什么什么 일라이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빈칸부터 볼게요. 혈액과 짝꿍인 걸 골라야 돼. 충 시리즈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거 외워가세요. 웬만한 6급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다 있는 내용인데 나 이거 틀리면 어떡해? 시험에 나와요. 맞아야죠. 충, 페이 같은 경우에는 힘이 왕성한 거예요. 거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찐이랑 많이 오거든요. 힘이나 정신이나 능력이 힘이 강하도 왕성하대. 충만은 충만, 活力, 충만, 自信, 활력이나 자신감이 넘치다로 쓰이죠. 자, 그다음에 충주가 되게 중요해요. 충주도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가 충족시키다라는 동사 아닙니다. 이거 한국어의 언어 간섭 받는 거예요. 충이 들어가 있어요. 넘쳐요. 근데 이게 만족을 시켜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그 나무를 심으면 여기는 햇빛이나 수분이 충분해서 식물이 잘 자랄 거야 할 때 충주를 써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사람한테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잠을 잘 때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될 때 충주의睡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충분할 때. 충실은 내용이나 인력이 알차고 굉장히 실할 때 그때 써요. 시 때문에. 충은 같으니까 뒷글자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혈액은 인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충조라고 가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다량 쉐예가 여기 갑니다. 혼합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것들이 섞일 때 얘기하는 거지. 주어가 혈액 하나인데 양이 많은 대량이 혈액인데 혈액이 섞여요. 다른 종 혈액과 물이 섞인다거나 아니면 혈액과 다른 액체나 다른 물질이 섞인다는 건 가능해도 혼합은 안 되죠. 그리고 쇼리 같은 경우에도 개념이나 어떤 이상 같은 거를 잘 세울 때 수립하고 세울 때 쓰기 때문에 혈액에 안 써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집합은 몇 시까지 집합해? 혈액이 대상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많이 써요. 그러면 쭈지 자체가 한데 슉 모이는 걸 이야기해요. 어떤 물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능성이 쭈이지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빈칸을 볼게요. 얘는 일라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고정 패턴이에요. 그래서 뭐 쯔진이나 비츠나 루허나 뜻을 알아두시는 건 좋은데 일라이는 그냥 로츠 일라이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와 같이라는 하나의 관용어고요. 그래서 요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쯔진은 지금까지라는 표현이고요. 비츠는 사실 굉장히 6급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라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차,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루허는 얼마나怎么样이랑 똑같은 고급 표현이에요. 루허 어떻게 이 어휘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답은 이미 골라졌죠? 충주랑 쉐의 충주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리고 혈액이 주어였기 때문에 쥐지라는 동사 쓴 거, 로치일라이 이렇게 하면 이란 하나의 관용어 구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조금 실질적인 시험처럼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뭐 비록 두 문제 푸는 거지만 두 문제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샘플은 제가 정확하게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앞이나 뒤는 앞서 문제도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해요. 더 앞이나 뒤에는 반드시 빈칸이 10문제 중에 몇 문제는 반드시 더 앞이나 뒤에 빈칸이 쳐져 있거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걸 수식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무슨 습관이에요. 그리고 체력 단련이
적은 거예요. 흐어는 흐어 앞에 있는 거랑 흐어 뒤에 있는 게 동등해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더 뒤에 있는 거랑 흐어 앞에 있다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흐어 앞에가 요리 이름이면 흐어 뒤에도 요리 이름이 와야 돼요. 그쵸? 흐어 앞에가 나라 이름이면 동등하게 나열이 되는 거예요. 흐어 뒤에도 나라 이름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기 보면 올바르지 못한 무슨 습관과 체력 단련이 과체중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빈칸의 위치를 좀 계속 위치 확인하는 거죠. 수면은 주어, 수로, 목적어 가장 어떠한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거. 어떤 다이어트 방식인지. 세 번째 빈칸. 또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거.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걸 수식하니까 얘가 짝꿍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체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해준대요. 자, 한 번 더 하나 더 볼게요. 수로 목적어는 분명히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오늘 다시 이론 설명하고 문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가기 때문에 더 앞이나 뒤에 빈칸 뚫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술목을 자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상에서 수로를 보고 목적어를 골라야 되고요. 목적어를 보고 수로를 고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수로가 있으면 뒤에 장소 목적어를 고르고요. 먹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수로가 있으면 뒤에 먹을 음식의 목적어를 골라야 돼요. 둘이 짝꿍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약을 해요. 불필요한 더 앞에 있는 거 더 뒤에 있는 수식을 받으면서 수로 목적어입니다. 그거 확인하면서 가셔야 되겠죠. 자, 속어법 쓰기 또 서거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력 단련이 부족해서 과체중을 낳는 거와 같은 영역에 있는 애를 골라야 되는데 독해나 글쓰기가 나올 리가 없겠죠. 독해나 글쓰기가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빈칸이 쳐져 있는 문장의 주술목은 해석하셔야 돼요. 빈칸이 쳐져 있지 않은 다른 문장은 시간이 없으면 해석을 안 하셔도 뭐 괜찮은데 빈칸이 들어가 있는 해당하는 문장의 주어, 수어, 목적어, 호응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잠자는 수면 습관이나 아니면 음식을 먹는 그런 식습관 같은 게 체중이나 이런 거랑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시면서 두 개는 가능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야겠네. 그러면 수면은 해놓고 다이어트 방식을 수식하고 있어요. 우월한 건 사람의 능력이 우월할 때 쓰죠. 요 호에는요 5급에 나오는 어휘예요. 우대에, 혜택에, 할인에. 내가 그래서 이 상점에서 이 물건을 사면 지금 할인 혜택을, 나만 우대 혜택을,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대 혜택 할인.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방식과는 두 개가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거나 실속 있는 방법은 가능해요.实用 같은 경우는 실용적에다가 한국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어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实惠는 좀 6급에 와야지만 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에 실속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이 6급에서 쓰이는 단어거든요. 아, 이거 되게 실속 있어. 이게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되고 사실 이점이 되게 많아서 실속 있어 할 때实惠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소거를 했을 때는 그럼 정답은 이제 C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죠. 사실은 이미 빈칸 두 번째까지 골랐을 때 제대로 소거법만 썼으면 답이 골라지는 건데 오늘의 메인이 아까 제가 충 시리즈를 얘기했던 것처럼 꼬웨이 시리즈가 지금 메인이에요. 얘가 헷갈리거든요. 헷갈려. 꼬웨이죠. 꼬웨이딩, 꼬웨이류, 꼬웨이판.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온 게 꼬웨이 시리즈, 규정, 규칙, 규율 막 이거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거 6급에서 언급하는 경우들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지금 꼬웨이 시리즈를 설명을 드립니다. 꼬웨이판은 그냥 그대로 규범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 세 개가 헷갈려요. 자, 꼬웨이띵이랑 꼬웨이저는요. 그러니까 꼬웨이띵 같은 경우는 띵을 보시면 되잖아요. 정해요.
공동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요새 그런 회사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세 번째 금요일에는 뭐 캐주얼을 입을 수 있어. 우리 규정에 따르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해피데이가 있어서 조금 일찍 퇴근을 해. 이게 규정이에요. 우리 회사 규정에 따르면 뭘 하면 안 돼. 사람이 공동으로 정해놓은 걸 규칙이라고 하고요. 그 규칙에서 좀 세부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게임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이. 이 게임을 뭐 사람이 정한 거지만 그 게임 자체에서 필요한 매뉴얼에 대한 규칙이에요. 교통 규칙도 그렇고 그걸 규칙이라고 해요. 두 가지는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조직에서 지켜야 할 것은 규정,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매뉴얼, 게임, 교통 등의 규칙은 꾀이저라고 해요. 근데 이 두 개는 차별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데 문제는 요 녀석이에요. 꾀리. 여러분 꾀리 아십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꾀띵이랑 꾀리가 뭐가 다를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규율이래요. 학교에서나 조직에서 지켜야 될 규율이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한국어의 언어 간섭을 받는 거예요. 류는요, 리듬율자예요.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꾀리는 사람이 지키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반복과 패턴이 있는 규칙을 이야기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기상을 해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죠. 그리고 한 12시, 12시쯤에 잠을 자거든요. 그럼 거의 일주일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그런 패턴으로 생활을 해요, 제가. 그럼 저는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규칙에 꾀리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이 퍼즐을 풀어, 이 퀴즈를 푸는데 나 규칙 발견해서 다 짝수야. 나 규칙 발견해서 다 홀수야. 그게 꾀리예요. 여러분이 꾀리를 절대로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켜놓아야 될 법률이나 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꾀리인 거예요. 규칙적인 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충만, 충페이, 충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꾀저, 꾀딩, 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거 6급에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 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차이점을 오늘 이 순간 기억하고 머릿속에 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절약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왜냐면 다이어트에서 잠을 자는 건데 힘이나 뭐 미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비용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힘은 줄이죠. 이게 절약이라는 건 예상 아껴서 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이미 답은 이제 C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출도 가능은 할 수 있겠죠. 잠만 자면 되니까. 잠을 충분히 자냐 안 자냐로 다이어트가 영향을 끼친다는 건 내가 다른 것에 헛된 지출이 필요 없다라는 거겠죠. 그거를 기억하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흐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뒤가 동등한 패턴이 오고 시회란 어휘 오늘 기억하고 가시고요. 꾀리 제가 진짜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정번은 원가 비용이에요. 여러분이 정번이라는 단어는 필수 단어예요. 6급 필수 단어. 그래서 비용.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 펜을 만들려면 원가가 얼마나 들고 할 때 그 비용 경제 용어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두 개의 문제가 물론 풀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 이 설명을 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사표현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특수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정확하게 좀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표현 구분하셔야 되고요. 짝꿍 찾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혈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4개 중에서 있어야 될 것이 내가 충주를 골라야 된다. 혈액을 보고 충주를 골라야 되는 거죠. 이 충 시리즈의 차이점을 다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혈액이 있기 때문에 충주를 골랐던 거고 슈에민이 있기 때문에 꾀리를 골랐던 거예요. 짝꿍 찾는 거. 속어법 꼭 쓰셔야 되고요. 속어법 아닌 거 속어하면서 문제 푸셔야 되는 거. 오늘 독해 이 부분은 매번 어떤 난이도의 어떤 문제를 풀어도 설명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해 이 부분이 어려운 거는 알아요. 근데 독해 1부분도 어려운데 독해 2까지 버리시면 안 되죠. 독해 2는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선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리고 특별히 시험 보실 때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